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6일차 패자 부활 그리고 시작 제2막 미래를 향한 여정 산 너머 산 생선가게의 고양이 다윗과 골리앗 마음을 움직인 진실 행복 비법 5 나누는 삶 생각 나누기 5 인생의 항로 나침반법 산 너머 산 많은 이들이 난간에 직면했을 때 답이 없다며 체념한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찾으려고 노력하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해결하기 벅찬 일을 만났을 때 체념하지 말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생선가게 고양이 공동대표이사로 회사에 들어와 보니 상태가 엉망이었다. 부채는 부채대로 기존의 이익은 주주들끼리 모조리 나눈 상태였으며 직원은 직원대로 계파가 나뉘어 있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퇴근 후 이전 중계위성 방송의 사장이었던 주주들을 만나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산재해 있었다.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먼저 1차 SO이자 같은 방송 지역에서 경쟁 사업자로 있던 서부산 방송을 T그룹에서 인수. 대기업의 자금력을 동원해 치열한 가입자 유치전을 벌이고 있었다. 서구와 사하구의 방송 권역 중 점유율은 각 6대4 정도로 우리 회사는 10만의 가입자를 서부산 방송은 6만의 가입자를 보유하며 피가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었다. 경쟁업체에서 대기업을 등에 업고 치킨 게임을 걸어온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집안 싸움을 하고 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진행하던 소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과관이었다.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속아서 합의를 해준 계약이었는데 문제의 발단이었다. 계약서에 경쟁사였던 서부산 방송과는 10년 동안 협업을 통해 사옥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정성망을 공유하고 방송 신호 단일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공생을 표방한 내용의 제안이었다. 그러나 깊숙이 들여다보니 서부산 방송의 진위는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흡수 합병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서부산 방송 직원들은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우리 회사의 초대 대표이사를 앞세워 소주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그렇게 그들은 50%의 지분 인수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과반의 지분이 확보되는 즉시 헐값에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 한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운 참모 중 한 명이 바로 우리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표면적으로 상대 회사의 전략을 다 알고 있으므로 이곳 대표로서 회사를 지켜주겠다는 말 역시 거짓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1심 소송의 내용은 상대방이 협업을 하고 지키지 않았으니 10년간 협업 위반으로 오게 되는 손해 500억 원을 배상하되 그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서부산 방송이 확장 소송을 하면 500억 원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중 몇십억 원을 지불
하라는 소송을 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현 경영진은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서부산방송에서는 우리 회사를 인수할 의도로 소송 곧 지하할 것이니 빨리 결론이나 내라고 말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부산방송 대표가 우호적이니 같은 편이라 생각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 당시 초기 경영진은 사건의 중요성과 파장 및 손실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렇게 완전한 1심 패소라는 판결이 난 상황이었다. 참으로 기막힐 지경이었다. 통상적인 소송의 경우 1심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2심 고등법원에서 성소로 바뀌게 된 확률이 5 내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공동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으나 첩첩상중의 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송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을 때 이미 1심에서 패했다는 말과 함께 원고가 요구하는 손해에 대한 10년간의 비용을 물어줘야 하며 500억 원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이 있었기에 회사의 상황은 풍전등화와도 같았다. 그래서 우선 항소를 하고 2심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소송을 기획 진행해야 했다. 나는 김 전무님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송 내용을 넘겨봤고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2심에서도 패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시 3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를 팔든지 경영회사의 모든 지분을 넘기고도 더 이상 배상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불면의 밤이 이어졌다. 김 전무님과 2심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의를 하는 동안 몇 가지 논점과 요지를 찾았고 부각시킬 포인트를 잡았다. 상호 협업의 의사는 있었으나 상대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앞서 말한 여러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초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협업하자고 했으나 우리와 상대방 역시 지키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으며, 이러한 소를 제기한 경정회사의 주된 목적은 표면적인 명분과 달리 우리 회사와 주주들에게 분란을 일으켜 헐값의 적대적 인수를 위한 과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회사 지분을 소주주들로부터 인수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동안 상대 회사가 쓰고 있는 당근과 채찍의 내용을 수집해 사례를 밝히고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의와 함께 감정에도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서명과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을 주고받으며 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의 날이 다가왔다. 2심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 우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5대 10%의 확률을 뒤집고 소송에서 이겼던 것이다. 패소한 서부산방송 대표이사는 이후 그만두었다.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던 소송에서 승소하자 직원들은 새로운 공동대표이사인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기량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2심 판결문이 도착한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 서부산 방송을 계열사를 두고 있는 그룹의 본사가
중심이 되어 법무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서울로 소송이 넘어가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중앙일보의 이코노미스트와 지역의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의 기사로 실려 유명해지기도 했다. 상대방이 대법원 항소심을 본사에서 담당하면서 규모와 그 전 문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판부에서 막 퇴임한 모 전직 대법관을 선임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억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했다. 그 위세에 우리로선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와 함께 법무법인인 고복까지는 부산에 있으니까 겨뤄볼 수도 있었지만 서울은 달랐다. 서울은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지키기가 어려웠다. 자칫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제대로 살아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다. 결국 우리는 상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고 소신이 뚜렷하기로 유명한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쉽지 않은 도전을 택했다.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이 소송에서 만나는 것이 흥미로웠는지 많은 관심이 쏠렸고 언론에서도 당시 이 사건을 기사로 다루어 화제가 되었다. 3심의 결과 또한 우리의 승리였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래야 했다. 우리에게는 악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대 그룹에서는 이 정도의 소송 비용을 치르고 패소한 적이 없다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성소에다 소송 비용까지도 돌려받은 우리는 직원들에게 연말 인센티브도 나누어 주고 회식도 하는 등 이 커다란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회사를 그냥 빼앗길 절제절명의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이날의 승리를 다 함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겼다. 내 나이 28의 일이었다. 젊은 나이에 뜻깊고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윗과 골리앗.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었다. 초대 경영진 일부를 포함한 소주주 중 일부가 비밀리에 계약금을 받고 조건부로 2대 주주이자 경쟁사의 모 회사인 N방송에 매매 예약을 했다는 것이었다. N방송은 부산의 남구와 수영구를 방송 권역으로 하는 D방송도 자회사로 갖고 있었고 우리와 같은 지역의 경쟁사인 서부산 방송을 자회사로 둔 회사였다. 또한 북부 강서지구 P방송의 2대 주주였으며 우리 주식회사 동서디지털 방송의 지분이 역시 약 15%를 가진 2대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2대 주주인 기반을 바탕으로 서부산 방송이 우리 주식회사 동서디지털 방송과 경쟁 지역에서 권역의 4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대적인 인수를 통해 지분의 과반을 넘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부산 방송과 합병을 시키거나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을 헐값으로 사들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소액 주주와도 이미 계약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소주주들끼리 공증해 놓은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확실히 계약을 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이전에 소주주들이 연합으로 경영권을 쥐기 위해 공증한 소주주들끼리는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팔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소주주들이 모두의 동의가 없이는 매매가 불가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약금을 내도록
장치를 해 두었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주식회사 동서디지털 방송의 초대 대표이사와 초대 상무이사, 초대 감사까지 이미 계약금을 받고 어느 시점이건 계약 조건이 성립되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무기한으로 하되 매매 예약 계약이라는 조건을 달고 그 사이 가급적 계약 대상자인 N방송과 서부산 방송에게 우호적인 의견과 정책을 내고 협조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였다. 지분을 살펴보면 2대 주주 N방송은 15%를, 3대 주주인 초대 상무이사는 1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7%를 초대 감사, 6%의 초대 대표이사까지 계산을 해보며 33%를 넘었다. 그러나 다행이었던 것은 나와 우호적인 박 이사님이 초대 감사였다는 점이다. 그런 매매 계약은 무효일 뿐더러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면 대주주인 우리 이 대표와 함께 가고 싶네. 나는 자네를 신뢰하기 때문에 M방송 쪽에는 협조하지 않겠네. 이렇듯 최초의 개혁 내용부터 회사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박 이사님이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나 역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M방송이 확보한 지분은 특별 결의를 저지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33.4%를 넘지 못했다. 다행히 특별 결의를 지켜냈지만 이미 상당한 지분이 넘어간 상태에서 나와 소주주들이 회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다들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이에 민감한 주주들은 각자 셈법이 다 달랐다. 신뢰와 인정, 명분과 무관하게 배당과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작은 지분의 소주주 같은 경우는 생계 목적의 이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소주주들은 경쟁사나 대기업에서 지분을 매입하려고 할 때 가장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이 경영상의 위험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대략의 2 내지 4% 정도는 지분을 가진 주주 한 명만 나가게 돼도 회사의 경영의 방어선이 특별 결의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었다. 상대가 33.4%를 확보하게 되는 순간 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총회에서 성장된 안건 가운데 중요한 특별 결의, 안건이 통과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인근의 P방송은 같은 경우 2명의 소주주가 몇 배의 프리미엄을 듬뿍 얹어서 쉽게 매수된 일이 있었고 동시에 협조하지 않는 주주들과 회사를 힘들게 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진행 중이된 서부산 방송이 제기한 500억 소송과 더불어 서부산 방송의 모 회사이기도 한 N방송은 우리 회사 2대 주주의 지위로 시간차를 두고 우리 주식회사 동서디지털 방송을 대상으로도 P방송과 똑같은 내용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었다. 회사의 경영진과 주주들은 크게 당황했다. 왜냐하면 P방송은 M방송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회사의 소송을 걸기 직전에 이미 이 소송에 대해서 패소한 상태였고 우리의 상태 또한 N방송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제외한 모두가 이미 진 것처럼 소송에 대한 준비와 대응도 해보지 않은 채 어디까지 회사 재무자료 등 중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하는지 자포자기한 듯 고민을 하고 있었다. B방송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판결이 그대로 똑같이 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할 뿐이었다. 많은 주주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주주들과 경영진을 한자리에 모아 생각을 전했다. 포기하지 말고 정면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진다면 그 다음 일을 생각해야겠지만 똑같은 환경이라도 우리에게는 조금 더 약자인 모습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경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 중인 500억 소송과 함께 새로 제기한 열람등사 소송까지 포함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보통 김 전무님께서 초안을 만들어 변호사와 함께 반박하거나 법률적인 쟁점을 만들어내는데, 이번 열람등사 소송은 제가 도맡아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 논리와 법적 논리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주주들은 체념한 상태였다. 따라서 어차피 손해볼 건 없으니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렇게 법무법인과 함께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열람등사의 내용과 목적이 너무나 뻔합니다. 왜냐하면 열람등사 2대 주주의 자격으로 재무제표 자료를 참고해서 손해 여부를 판단하고 경영 정상화를 시켜 잘 해보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현재 M방송은 우리 회사 2대 주주이며 경쟁회사 서부산방송과 모 회사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주주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열람등사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의 계열사이자 우리 회사의 2대 주주인 M방송의 이면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방송이 소송을 이겨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자료를 열어보게 된다면 M방송의 자회사이자 우리 주식회사 동서디지털방송과 같은 지역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경쟁회사인 서부산방송에 우리 회사로부터 얻은 중요한 정보들이 회계장부 및 가입자 정보 등을 보여주게 될 것은 명확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소송의 주 목적보다 더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으며 본래의 취지와도 어긋나게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경쟁자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주주의 이익인가? 경쟁 회사에게 모든 내용이 가서 피해를 보았을 때 과연 이 2대 주주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회사를 지켜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될지, 과연 어느 쪽이 피해를 더 받고 어느 쪽이 회사를 키우는 데 의지가 있는가를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관점은 당시 진행 중이던 협업 불법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인 소위 500억 소송도 경쟁자인 서부산방송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재판 중인 현재 상태를 감안해보면 더욱 주주로서 권리 찾기가 아닌 적대적 인수 합병의 한 방법으로서 회사의 중요 자료인 영업 정보나 자세한 재무제표를 알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00억짜리 소송 1심에서 진 상태이기 때문에 불리한 우리가 이번 열람 등기 소송에서 회사 정보를 주게 되면 지금 진행 중인 500억 소송의 2심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자라서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강자의 위치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N방송이 이런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항소하고 있는 상대적
약자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며 자회사인 서부 방송인 영업 정보를 다 줘버려서 가입자를 빼앗고 더욱더 강력한 영업 전쟁을 걸면서 소주주들을 혼란시키고 회사를 무너뜨리려 빼앗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를 재판부에 전달함과 동시에 감정적인 호소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논리가 효과가 있었는지 기적적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방송과 거의 같은 상황과 조건이었음에도 피방송과는 달리 2대 주주인 N방송이 제기한 열람등사 청구 소송은 우리 회사가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공격을 방어하게 되었다. 우리 주주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나머지 N방송 쪽의 부산 지역을 맡고 있는 경영진들은 붕괴하며 안타까워했다. 왜냐하면 이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나는 대표이사 취임 후 단 하루도 편히 잡은 일이 없다. 대표이사 취임 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나를 믿어준 이들을 배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터전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가는 모습을 참아볼 자신이 없었다. 마음을 움직인 진실. 기대했던 소송에 대한 N방송의 경영진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회사와 주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전문 경영인이자 인수합병만이 전공인 임원 한 명이 우리 소주주들을 한 명씩 만나서 재수의 딜레마 혹은 일명 선착순 전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려왔다. 이와 같은 심리전에서 패하면 다음 단계에서도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소주주들을 흔들어 지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사이 소주주 두 분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내가 공동대표이사가 되기 전까지 초대 경영진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분들이었다. 초대 부사장과 두 번째 감사를 역임하셨던 두 분은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대표, 우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N방송에서 M&A를 진행하는 임원을 어제도 만나고 그저께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차피 특별 결의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지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더라. 지금 가치보다 몇 배 더 높은 프리미엄을 얹어서 우리한테 제시하더라.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데 고민 많았다.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매각해야지 싶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그 기회가 돌아갈 거 아니겠나? 뜻을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눈앞이 하얘졌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다. 절망스러웠던 건 진심으로 그들이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몰래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 못하고 넋이 나가 있었다.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는 내내 두 분은 대주주가 케어해주지 못하면 매각하는 거 말고 다른 방안이 없다고 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허사로 될 수 있는 위기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둘째 치더라도 나를 믿고 있던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만은 없어야 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만나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단 1시간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두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면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이 주요했다. 그렇게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결같았던 그 행동에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전달되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설득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지분을 팔기 위해 상대와 비밀 계약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신다면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서로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번 돌아선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다. 내가 그 입장이라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는 것이 희망적이었다. 두 분이 그자들에게 투영하게 되면 함께 하셨던 분들과는 평생 원수처럼 지낼 것이고 오랜 시간 크나큰 원망을 들으실 겁니다. 두 분 이사님들 인덕이 좋으시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경영을 맡고 난 이후에 제가 해왔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모두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믿어주신다면 다 같이 껴안고 끝까지 가며 주주의 지분 가치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나중에 언젠가 모두의 동의에 의해 매각되게 할 때 다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파이를 키우고 그동안 이익도 많이 나누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 우리는 소주 주주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잃게 되면 타격이 큰데 다른 소주주가 먼저 총을 당기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나? 그걸 보장해 준다면 당분간은 우리도 당신을 믿고 함께 갈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제발 저를 믿어주시고 당분간만 참아주십시오. 회사를 위해 그리고 주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주신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제가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두 분께 큰절을 올렸다. 그런 내 모습에 두 분은 당황했다. 예전 기무사 장교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나 장인 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처럼 진심으로 원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일 앞에서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만큼 회사를 지켜내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과도 같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진심이 와 닿으니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번에 거절한다 해도 분명 또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기를 낸 덕분에 나 역시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도 막아낼 자신이 생겼다. 두 분이 확답만 애타게 기다리던 상대 회사의 임원은 두 분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두 분은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 다 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임원은 약이 올라 핏대를 세웠다. 다시는 이런 제안은 없을 테니 쪽박이나 차라.
예상했던 대로 상대 회사의 임원은 더욱 집요하게 소주주들에게 접근해 지분 매입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이 공세를 막아냈던 것처럼 소주주들을 만나 설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렇게 나와 주주들은 더욱 결속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무리 흔들어도 끝내 단 한 차례의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N방송은 더 이상 손써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위험천만했던 적대적 인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회사를 지켜내고자 했던 나의 진심과 그 진심을 알아주었던 주주들이 있었다. 그렇게 경영진과 주주들 사이에는 새로운 신뢰가 형성됐다.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은 가장 좋아하는 문구들 가운데 하나이다. 서로 협력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조금 늦더라도 함께 나아간다면 모두가 산 정상에 오르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멀리 봐야 더 멀리 갈 수 있는 법이다. 행복 비법 5. 나누는 삶.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그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긍정의 생각과 태도로 베푸는 것을 습관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 행동에는 보답에 대한 기대치도 없으며 오로지 그 자체만으로 행복을 찾고 살아간다. 상대방의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능력 범위 안에서 베풀면 베풀수록 매 순간 오히려 받는 사람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적지 않은 기와 운이 생기지만 선물을 하거나 크고 작은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수십 배 이상의 기와 운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뛰어난 기업가나 성공한 유명인은 주위에 선물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볼 수 있다. 나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나 능력 내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돕고 힘이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편이다. 이에 대한 보답이나 보상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감사의 표시나 보답이 없어도 나는 별다른 감정의 변화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스스로가 뿌듯한데 이것만으로도 내게는 선물을 받은 것과 같은 마음이 들어 감사할 따름이다. 또한 이런 행위를 통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겠지 라는 일종의 보상 심리를 내놓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보상 심리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기대하는 만큼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이 큰 법이다. 그렇게 찾아오는 실망감은 맛보게 되면 다시 실망하지 않으려 인색해지게 되고 나눔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없는 나눔은 마음의 평정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더욱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한다면 더욱 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생각 나누기 5. 인생의 항로 나침반법. 때때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혹은 남과 방식이 많이 다르고 처음 겪어보는 방식인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나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라는 나침반법을 사용한다. 이 나침반법은 간단하다. 살아가는 동안 특정 과정 목표를 거치면서 같은 생각들 가운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은 얼마인지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의 긍정과 부정 중 더 많이 지배하는 감정의 비율을 알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긍정적인 언어의 활용과 부정적인 언어의 활용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내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다. 만약 내가 일상의 말에서 긍정적 언어가 많다면 나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이며 다가올 미래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단순하고도 간단한 원리에 추가적으로 자신만의 방식을 스스로에게 맞게 더하고 빼서 적용하고 활용하길 추천한다. 이런 방법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의 과정으로는 전체적인 삶의 흐름과 방향까지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게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